4.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관계를 오래 맺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못 깨닫는 사이에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흘러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고 말한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 보니 호감과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인연을 오래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관계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나는 2년 반 동안 백화점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맺었던 인연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성공의 기준을 100개의 계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면 99번째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은 100번째 계단까지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마지막 한 계단에 미처 못 올라간 사람은 50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이나 10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럼 100번째 계단까지 다 올라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갔을까? 분명 타인의 밀어줌과 끌어줌이 있었으리라. 마지막 한 계단까지 기꺼이 오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그 힘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한다. 내게도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날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이유는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해준 내 편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봐 주신 분이 있다. 직장 동료이자 입사 초기부터 항상 언니처럼 챙겨주시던 분이다. 내가 창업사를 밝히자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셨다. 그분이 동남아시아권에서 가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고 또한 그 사장님과의 인연으로 지금껏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건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가발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공장과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으니 그 언니의 소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먼 길을 돌고 돌았으리라. 가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창업하신 사장님들 중에는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의 가발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신 분들도 있다. 하나같이 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인 한 사람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아낀 셈이다. 이렇듯 좋은 인연 덕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저것 재거나 말을 돌려서 하는 것도 싫어한다.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 또한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한다. 조건이 열악한 업체에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걸 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반드시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들이 제품의 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와의 소중한 인연은 더더욱 깊어진다. 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추진할 때는 어색함을 없애려고 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진심이 묻어나는 사적인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동료의식에 따라 상대방이 여자라면 아이들 얘기와 결혼 생활 얘기를 주로 한다. 주제가 같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반면 상대방이 남자라면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대화를 풀어간다.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내어 우리라는 공통 분모의 공간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앞서 얘기했던 가발공장 사장님이 한국에 가족을 만나러 들어오시는 날짜에 맞춰 미팅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나를 소개해준 언니에게 이미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지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내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당신 공장은 나같이 작은 매장과는 거래해 본 적이 없고 대량 납품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자신감마저 떨어졌다. 나는 전 직장에서 가발을 취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해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시장통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 구한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데 나처럼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과 거래하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제품은 정말 어렵다고 하셨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 사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남아시아권에서 가발 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사장님들을 만날 방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겨우 힘들게 소개받은 분을 그렇게 놓치고 싶지도 않았다. 마침 사장님은 바쁜 일정이 있으신 듯 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셨기에 하루하루가 선약들로 채워져 있지만 소개해주신 분 입장을 봐서 예의상 나오신 것 같았다. 죄송했지만 어떻게든 이분에게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발 사업을 할 것인지,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등을 유창하게 늘어놓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란 말도 있지 않은가요?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 내가 아무리 특별한 전략을 세웠더라도 우선 가발을 납품받을 곳이 있어야 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창업 자금이 많지 않았기에 사장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다. 결국 삶의 후배로서 진실성과 열정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날은 사장님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대화의 결론을 맺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 힘이 빠져나가는 몸을 이끌고 나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가발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었다고 해서 가봤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에는 다른 백화점 입점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표님 미팅을 잡았다. 혹여 경쟁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만나자고 하니 취업을 원하는 줄 알고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공장을 소개해달라고 하니 그야말로 황당하셨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바쁘신 분들에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내가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약속 잡은 것 아닌가 싶어 죄송할 따름이다. 흔히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한 우물만 파야 한다 하면서 안 되는데 또 계속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한 우물만 파겠다면서 고집스럽게 계속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래봤자 능률만 더 떨어지고 혹여
상대방이라도 있다면 그마저 질리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 나는 일단 후퇴하기로 했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충분히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나는 며칠 후 그 사장님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절박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메시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감사하게도 며칠 후 사장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형 공장과 바로 거래를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일단 괜찮은 도매상을 수소문해 보셨다는 것이다. 앞서 미팅날 헤어질 때는 전혀 가능성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도와주실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작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창업을 했다. 물론 지금은 그 사장님의 공장에서 내가 직접 제작을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당신 조카께서 가발 매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내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서 교육도 부탁하셨다. 자칫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라면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지도 못했으리라.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저 어렵게만 느껴져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로 변화될 수 있다고.